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직 프로야구 선수 박정태 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시내 버스에 탄 뒤 주행 중인 버스의 핸들을 꺾으며 운행을 방해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습니다. 임선우 기자입니다. 오늘 새벽 부산 금정구의 한 도로. 검정색 승합차 한 대가 서 있습니다. 버스기사는 도로 폭이 좁아지면서 지나가기가 쉽지 않자 승합차 운전자에게 차를 빼달라고 요구합니다. 한 남성이 비틀거리며 문제의 승합차에서 내립니다. 전직 롯데자이언츠 프로야구 선수 박정태 씨입니다. 박 씨는 버스기사에게 몇 차례 삿대질을 한 뒤 차를 갓길로 바짝 붙입니다. 그리고 버스를 멈춰 세운 뒤 올라탑니다. 박 씨는 운전석 바로 옆에 서 있다 왼손으로 기사 목덜미를 감싸는가 싶더니 갑자기 두 손으로 버스 핸들을 꺾습니다. 버스는 급컵을 틀었고 철제 펜스를 들이받을 뻔합니다. 그런데도 박 씨는 핸들을 다시 꺾습니다. 놀란 승객 한 명이 말려보지만 위험천만한 행동은 계속됩니다. 결국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버스를 세워 박 씨를 체포한 뒤에야 소동이 마무리됐습니다. 소리가 나서 갔어요. 뭐라고 어떤 소리? 진짜 봤을 때는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당시 박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3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박 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그 사이 버스 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게 됐다며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순간적으로 흥분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경찰은 버스 운행을 방해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박 씨를 불구속 입건했고 추가 조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선응입니다. 네, 옛 부산진역 땅을 놓고 시민단체와 지자체 그리고 철도시설공단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공익적인 공간을 만들자란 주장과 상업개발에 대한 의지가 부딪히고 있는 건데요. 입장이 서로 어떻게 다른 건지 김윤아 기자가 설명합니다. 1905년 경부철도 개통으로 들어선 부산진역. 지역의 핵심 기차역이었지만 KTX 개통과 함께 문을 닫은 이후 15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줄곧 이 역사 땅을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라고 촉구해온 시민단체들은 독도 영유권을 지킨 안용복 장군의 출생지가 가까운 만큼 안 장군을 기리는 기념공원이 꼭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우리의 독도 지킴인 안용복 장군 기념공원을 만들어서 이 근처에 사는 분들의 안식처, 휴식처나 안식처를 맹보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관할 지자체인 동구청도 가세해 철도 박물관 건립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소유권을 갖고 있는 코레일과 철도공단의 생각은 다릅니다. 수년 전부터 공단 사옥과 주거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철도공단 영남본부 사옥하고 오피스텔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을 개발 중입니다. 민간 사업자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지금 인허가 중이라고. 철도공단의 이런 움직임에 지역사회 한편에선 북한 통합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부산진역 주변이 난개발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철도 부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시민들과 개발 계획을 추진하려는 공단 간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네, 이제는 온라인 쇼핑이 워낙 대중화되면서 요즘의 유통업체들은 그야말로 빠른 배송의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급기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되던 이 신선식품 새벽 배송 전쟁이 부산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정은주 기자입니다. 시내 한 대형 할인마트 매장, 온라인 단말기를 손에 든 직원이 고객 주문 목록대로 빠르게 장을 봐 나갑니다. 이곳이 온라인 배송을 시작한 지는 올해로 10년째. 최근에는 특히 신선식품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몰 배송에 대한 고객분들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과거에는 눈으로 직접 봐야 했던 신선식품이나 냉동식품이 이제는 온라인몰 매출 신장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 전날 주문한 식품을 밤사이 배달받는 새벽 배송이 최근 화제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일부 온라인 식재료 업체와 대기업 유통업체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배송을 진행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지역 대형 할인마트도 새해 들어 새벽 배송 전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저녁 8시까지 주문받은 상품을 같은 날 밤 10시부터 새벽 3시 사이 배달하는 시스템으로 해운대 동네 등 일부 지역에서 시작해 부산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1, 2인 가구와 맞벌이가 증가함에 따라 바쁜 일상 속에서 쇼핑에 대한 시간 절약과 높은 재고성을 원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이번에 새롭게 새벽 배송 서비스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장볼 시간조차 없는 새벽 배송을 경험한 소비자들에게는 반가운 일입니다. 아침에 문 앞에 배송이 돼 있으니까 그거 챙겨서 제가 국도 끓여놓고 바로 출근할 수 있어서 솔직히 저녁 배송이 좋아요. 새벽 배송. 네. 업계에서는 4년 전 100억 원대로 시작한 국내 새벽 배송 시장 규모가 지난해 4천억 원대로 커지는 등 당분간 급속도로 성장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서울 국회에서 개최돼 왔던 국회 해양문화포럼이 오늘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포럼에는 김한정 의원과 오영훈 의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과 해양인프라 문화 등이 논의됐습니다. 또 수위태안 항만을 재개발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바꿔 지역의 상업과 문화 중심지로 바꾸자는 방안도 소개됐습니다. 100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 시민공원에 이 숲을 조성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시청에서 NH농협은행으로부터 40억 원의 기부금을 기탁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기부금으로 다음 달 숲 조성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고 4월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시민공원을 기업들의 기부로 숲을 조성하는 세계적인 숲속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예산 사업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이 2019년도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설명회를 오늘 부산시청에서 개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역 밀착 생활형 기반 시설과 복합 청년몰 조성 등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한 상권 육성 사업이 중점적으로 추진됩니다. 올해 전통시장 지원 예산은 5,37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16억 원이 증액됐고 시설 주차 분야에 1,751억 원, 경영 분야에 1,701억 원 등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부산세관이 발표한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수출액은 144억 1천만 달러, 수입은 148억 달러로 3억 9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의 무역 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입니다. 특히 르노 삼성자동차의 수출 부진 속에 주력 산업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수출이 각각 55.6%와 31.4% 감소해 무역 수지 적자 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주택 거래량이 4만 9,031건으로 지난 2017년에 비해서 33.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5.2%가 감소한 울산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감소폭을 보였고 경남도 22.6%로 3위를 기록해 부울경 지역의 부동산 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도 부산은 지난해 12월 87.2로 전년 대비 7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산지법 민사 1부는 항공기 결함으로 37시간 동안 출발을 지연시킨 이스타 항공에게 1심과 같이 승객 1인당 9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8월 승객 119명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서 두 차례 연속 기체 결함이 발생해 37시간이나 귀국이 늦어졌다며 이스타 항공을 상대로 1인당 15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